네, 이번에는 여당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국회 법사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김정민입니다. 네, 의원님 지역구가 충남 논산, 금산, 계룡이죠. 예, 예. 뉴스 보니까 금산 쪽에 인삼밭 다 물에 잠기고 피해가 좀 꽤 있는 것 같던데요. 예, 저 어제 현장에 갔다 왔는데요. 예, 지금 수십만 평의 인삼밭이 네, 물에 잠겼는데, 이게 이제 비도 비지만, 용담댐이라고 있습니다. 금강 상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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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담댐에서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방류를 하는 바람에, 네, 이 인삼밭이 다 잠겨버린 거거든요. 어허, 지금 피해가 상당히 심각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게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니까 다시 되살리고 이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썩었다면서요, 인삼. 예, 3일 정도가 지나면 인삼은 이제 썩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3일 안에 이게 습기가 제거되기가 좀 어렵겠죠, 지금 상황이. 그러게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겠는데요. 어제 혹시 보도 보셨죠? 한 언론이 보도하기를 폭우가 예보돼 있는 상태에서 광주에서 술자리를 가졌다. 의원님께서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폭우가 예고돼 있다는 거는 폭우가 왔을 때 폭우라는 걸 알지. 네, 그 전에는 이게 뭐 얼마나 폭우가 올지를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뭐 폭우에 대비한 행동을 한다는 건 이제 그런 뭐 우리가 폭우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는 것 정도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식사도 하지 말고 집에도 뭐 다 집에 앉아 있고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의도적인 저는 잘못된 보도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이른바 술자리가 아니고 그 청국장집에서 식사한 거예요. 술자리가 몇 분이 아니라 저녁 식사 안주를 자리였다. 하신 건데 예, 뭐 맥주 한 잔 이상을 한 분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그냥 식사 자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연결했던 유상범 의원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검찰 고위직 인사를 윤석열 몰아내기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던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좀 냉정하게 좀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모든 걸 다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사태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건데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었던 검찰의 인사 관행을 네. 바꾸겠다는 어떤 정책적인 방침에 따른 인사라고 봐야 됩니다. 기존 관행이라고 하는 건 특수통보과 중형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특수공안 기획 중심으로 예. 인사가 이루어지고 예. 특수공안 기획이 아니면 사실상 이제 고위직 승진은 어려웠던 게 기존의 인사 관행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굳은 일은 대부분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다 해요. 숫자도 이분들이 거의 80% 이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 내에 보면 이제 일종의 이제 뭐 성골, 진골, 육두품 이렇게 거의 계급화돼 있다시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제 잘못된 이거 뭐 정치 사건이나 이런 거 맡아서 좀 실적을 올려야 승진된다. 이건 잘못된 문화를 만들어 온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인사를 한 건데 이번에 그 인사를 내용을 보면 그 이정현 그 검사장 승진자요. 네. 현재 반부패 강력부장. 예. 그다음 신성식 공공수사부장, 옛날 공안부장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우수 형사부장으로 상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장관하고 가깝다고 해서 승진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죠. 장관하고 가까운 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예, 기존에 이제 형사공판부에서 실력을 보여왔던 분들을 우려하는, 이거는 그 전에 이제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이 이 형사공판부 검사를 60% 이상 승진을 시켜라. 네. 이런 권고안이 있었고 이 권고안을 이제 장관이 받아들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른바 검찰 내 요직이라는 빅4, 이 빅4 자리가 모두 호남 출신으로 채워졌다. 이건 너무 편중인 사안이나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이제 굳이 지역 균형을 따지자면 예. 빅4를 좀 분산시키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건 아주 정치적인 그런 이제 판단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검사장 전체에서 지역 균형이 이루어졌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동안에 이제 검사장 전체에서 보면 영남 출신과 호남 출신 간의 균형이 되게 중요한 이슈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충청 출신도 있을 거고 네. 그 외에 강원이라든가 이런 지역 균형이 검사장 인사에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은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빅4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무슨 규정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뭐 공공수사부장,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부패부장, 검찰국장
이런 사람이 힘이 셌던 것은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무슨 인사를 가지고 검사들을 이렇게 뭐 장악을 하거나 네.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수사를 유도하거나 이럴 때 검찰국장이 뭐 큰 힘이 있는 거지. 지금같이 이렇게 뭐 규칙대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그 비포라는 개념 자체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빅포라는 게 다 옛날식 거니까 언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간단히 예, 정리하면. 바뀌어져야 되는 과정인데 그 과도기에서 아직도 이제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계속 빅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건데 네.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광주지검장으로 있다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전보가 돼서 사의를 표명한 문찬석 검사장이 검찰 네.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한 대목을 보면 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무능한 군주가 무능한 장수를 등용하는 그릇된 용인술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무능한 군주와 무능한 장수까지 등장을 하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따라붙고 있는데요.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이 공직을 몇십 년 하셨다는 게 정말 답답한 노릇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옛날 일대로 하자. 네.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무능한 군주다, 무능한 장수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진짜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느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중립적이었느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스스로에게 좀 스스로 양심에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과거로 돌아가서 결국은 이제 정치권이 개입을 하고 민정수석실이나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화 통화로 수사 지휘를 하고 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예. 그 바로 박근혜 정권 때입니다. 그게 우병우 민정수석, 그다음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네네. 법무부 장관이 지검장한테 전화까지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가. 근데 지금은 이 서울 문서를 통해서 이 수사 지휘를 해도 네. 부당한 압력이다 이러고 이제 버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공격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저는 여쭤볼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유상범 의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고 일각에서 뭐냐면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게 인사의 기본 원칙이 돼야 되는데 예.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는 실패한 수사다. 근데 어떻게 그 책임자들이 승진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자꾸 실패로 만들어 가고 싶은 거죠. 네. 사실은 이 검언유착 수사는 제대로 수사를 지금 펼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4개월 동안 검찰에서 이 검찰 간부가 연루돼 있다고 그래서 검찰이 사실상 못 움직인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만약에 이게 조국 장관이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면 여당 정치인이 이런 일이 있었다. 네. 이게 4개월 동안 압수수색도 안 하고 이렇게 왔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수사를 못한 겁니다. 이제 간신히 이동재 본인에 대한 수사만 좀 하고 있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4개월 내내 증거인멸을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지금 포렌식을 이제 휴대폰을 하고 있는데 이 비밀번호를 지금 제공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를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의 대검이 자꾸 수사 지휘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 수사 실패다 이런 거는 뭐 정치적인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보고요.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네. 예.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수사를 좀 정확히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이동재 기자라는 사람이 예. 그 채널 A하고 나눈 대화록이 있습니다. 이건 채널 A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거예요. 예. 그 내용에 보면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했다. 자기 내부끼리 보고한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계속 취재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예. 이런 진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의 목소리가 맞는데 이 목소리를 다른 사람으로 위조를 해야겠다. 이런 보고서까지 올렸어요. 네. 그랬더니 그 위에 이제 상부에서 그러지 말고 녹취록을 없애버리고 녹취록이 없다고 얘기해라. 녹음 파일이 없다고 이렇게 지시를 한 게 있어요. 이런 알겠습니다. 기록이 다 남아있는데 네. 이걸 수사를 안 한다? 또는 이게 죄가 없다? 네.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네. 제 식구 감싸기예요,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수사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판단이 잘못된 전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이게 검찰 내에서 네. 자기 식구 감싸기 한다고 수사를 막아놓고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고 이걸 실패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좀 부도덕한 일이에요, 사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